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실 파트는요, 문제 해결 능력 논술에서 우리 이제 코트라 시험 대비로 해서 직무 능력 평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인데, 일단 저희 수업은 4번을 수업 진행할 거고,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4번 수업 진행할 건데요. 일단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기출 문제가 있으실 건데, 그 기출 문제는 2013년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논술 시험이 또는 직무 능력 평가 시험이 재작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코트라에서. 재작년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시험을 제대로 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게, 그전에는 시험 한 번도 공고가 안 뜬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공고 뜨고 시험 봤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요 시험 때 많이 당황하셨는데, 작년과는 또 다르게 작년은 이제 경제 논술의 축약형으로 시험지 나왔어요. 이 직무능력 평가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 기출을 좀 보셔야 대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오늘 첫날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인문 있고 어문 있고 이공 있죠. 인문 계열, 그 다음에 이공 계열, 어문 계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인문 이공은 알다시피 직무 능력 평가 시험 이렇게 돼 있죠. 평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어문 계열은 직무 능력 평가 시험 봐요, 안 봐요? 거기 안 본다라고 돼 있죠. 없고 대신 뭘로 돼 있죠? 내용이 쓰기, 쓰기 돼 있죠. 쓰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시험을 쓰기로 시험 내는 거예요, 어문 계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인문 이공은 한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면, 어문 계열은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스페인어도 있고 하실 텐데, 이분들은 자기 언어로 시험 문제, 자기 언어로.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대신 쓰는 거는 자기 언어로 쓴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문 계열로 직무 능력 평가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원래 원칙상. 그래서 요거는 저도 예전에 몰랐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공고 떴을 때 쓰기 시험이 별도로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시험 보시면 그때 중국어를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여기 동일한 문제라고 해요. 동일한 문제.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 문제 자체를 동일하게 내되 대신 언어만 바꿔서 출제가 됐다는 게 이제 2010년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는 시험을 언제 봤어요? 11월에 봤죠. 11월 달. 그때 11월 본 이유는 이제 10월 달에 국정감사 있었기 때문에 코트라 그때 한 달 딜레가 되면서 뒤에 시험 봤었는데, 그때 이제 뒤에 보면 그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출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 신문을 가지고 그 신문 바탕으로 요약해서 시험 보도록 하는 걸 출제됐는데, 오늘 이제 드린 기출문제 보시면 2014년도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그때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7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 그 개요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일단 거기 시간 배분 나오죠. 시간 배분. 그러니까 재작년 2014년도 기준에서는 그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시험이 90분으로 시험 문제를 줬어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는 거고요. 대신 작년도 2014년도는 1시간을 줬어요. 1시간. 왜냐면 문제가 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 구성 보시면 2014년도는 문제를 3문제 줬어요. 3문제. 그래서 제1문, 제2문, 제3문. 그 3문제 줬는데, 실제 가장 많은 시간 뺏기기 뭐냐면 제3문이에요. 3문. 그 제3문이 뭐냐면 보고서 작성이에요. 제3문이 보고서 작성이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여기가 제일 배점이 높았습니다. 1문, 2문, 3문 중에서. 오히려 제 1문과 2문 있죠? 1문하고 2문은 약간 자료 해석의 느낌이었어요. 자료 해석. 이렇게 된 느낌. 그래서 1문, 2문, 3문. 세 문제를 시험 문제 냈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배점 보시면 점수 배점이 다르죠? 1문이 30점, 2문이 30점, 3문 40점. 그러니까 보고서 쪽에 40점 배점 줬고, 1문, 2문 자료 해석 쪽에 30점의 배점을 줬어요. 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논술 추각형으로 기사를 주고 요약하고 쓰는 내용을 줬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출제 안 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문제 해결을 2013년에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서 약간 당황하셨어요. 너무 쉬운 바람에. 그래서 작년도 알다시피 당락은 이제 경제 논술이 당락.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지금 7월 말에 시험 보는 과정에서 실제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쪽에 직무능력평가 시험보다는 이제 경제 논술을 더 중요하게 공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경제 논술이 좀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고 갑자기 공채가 좀 당겨졌기 때문에 이쪽에 직무능력평가 시험 굉장히 쉽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수업은 2013년도 대비되고 2014년도 대비가 돼도 종합적으로 그냥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노릴 수 없고 두 개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두 개 다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 진행할 거고, 그리고 2014년은 지금 100점 기준 이렇게 돼 있죠. 100점 만점으로 돼 있다. 근데 이쪽 직무능력평가나 문제해결 능력 논술은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논술 쪽이 점수 차가 크고 이쪽 파트는 점수가 굉장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그 2013년도 시험 봤을 때 그때 유의사항을 그 시범제 안에 내용 넣어놨는데 일단 문제들은 반드시 감독관이 제출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자료를 제시해요. 자료 제시. 그건 자료 제시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된다. 가끔 본인들이 아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경우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료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만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 평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을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 가보시면 자, 문제해결 능력 풀이 요령이 있습니다.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 제4과제 네 가지 지금 내용 놓았는데 일단 제1과제는 2013년도에 기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100% 복원이에요. 100%. 그래서 100% 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거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게 출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올해 시험 낸다 똑같이 그러면 변형 가능성이 없어요. 제 생각은 이게 좀 문제 만들기 좀 어렵다 보니까 다시 출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을 잘 보시면 실제 이게 비슷한 유형 나올 때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제 1과제 보시면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제들이 있죠. 그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그 나온 지문인데 강호동 푸드 회사가 나와 있고요. 불고기 비빔밥 등 한식 메뉴에서 피자, 뷔페 등 양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식 메뉴 전문 체인점 운영 중인 종합 외식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지문 나와 있었고 그때 푸드 회사가 6개 브랜드 외식 업종을 해외 지점 개설을 고려하고 있대요. 이때 후보 도시가 뉴욕, 호주 브리즈번, 중국 상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해당 도시를 비교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 동종 경제업체 수, 평균 임대료 등 세계 기준을 제시해서 그 내용을 문제 지문에 줬어요. 자, 밑에 당신은 강호동 그룹의 사원으로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별로 해외 지점 개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분석하여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조건 있죠, 조건. 이 조건을 잡으셔야지. 동일 브랜드가 두 도시에 동시에 진출할 수 없고 한 도시에 두 개를 초과하는 브랜드가 진출할 수도 없다. 자, 이 조건 하에서 자, 밑에 답안 예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거기 표에 있는 거를 채우는 거예요. 1번 과제가. 그래서 왼쪽에 이제 브랜드명이 있고 오른쪽에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이제 넣는 거예요. 브랜드명을. 자, 그럼 지금 사원 A의 답안 예시가 있고요. 뒷장에 사원 B의 답안 예시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틀린 걸 찾고 두 답안 예시가 틀린 거 찾고 그 다음에 왜 틀린지 쓰시오 이거예요. 예를 들면 1번 과제가. 그러면 딱 보시면 사원 A의 답안하고 사원 B의 답안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사원 B가 틀렸죠. 그럼 왜 틀렸는지 쓰셔야지. 그럼 사원 B의 답안 예시 거기다 쓰신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걸 논술용지에 쓰시는 거예요. 왜 틀렸냐? 왜 틀렸냐? 그럼 사원 B의 답안 예시 왜 틀렸어요? 일단 첫 번째 낫뚜루 보시면 일단 동일 브랜드가 두 도시에 동시에 진출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위배됐고, 그쵸?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 보시면 상해 세 군데 도시에 브랜드명이 3개 들어갔죠. 자, 아까 조건에 따르면 동일 도시에 두 개 브랜드를 초과 진출할 수 없는 거죠. 요거 쓰는 거예요, 지금. 1문제가. 그 1문 쉬워요. 쉽지. 그러니까 1문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1문 문제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1부는 알다시피 몸풀기 하는 문제고, 이제 2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